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어버브 반도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CU의 최강자이다. 뭐 매력이 있냐 없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그 작은 뭔가 그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얘들은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할 파워가 없는 거죠.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처럼 아주 좌지우지하든지 TSMC처럼 잘 갈고 닦고 만들어주든지 뭐 이것도 아닌데, 이런 팹리스 회사들은 늘 시장이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자체적으로 팹리스들이 세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해줘야 얘들도 커지는데 그 원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어버브 반도체, 우리가 어부바 반도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맛배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MCU 확장성 그리고 성장성이 수익성으로 이어질지가 매우 중요하다.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19,000원 수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죠.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19,000원, 100원이 전고점이었고 쭉 빠져 만 원대까지 빠진 거죠. 그렇죠? 세상에 50%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바닥에서 50%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15,000원을 뚫으면은 전고점 19,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국내 기관들이 조금씩 사는 모습이 보이고, 외국인도 빨간 게 좀 보이고, 네,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 양수 겸장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뭐 등급으로 하면은 뭐 A 한 제로 정도의 그러한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대체 어버브 반도체는 무슨 회사인가? 항상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1번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게,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기업인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무엇을 만들고, 매출액에서 제품이 무엇이 있고, 그 중에 매출 비중은 얼마이고, 그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어떠이고, 향후에는 뭘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누구랑 거래를 하고, 어디를 점유를, 어느 시장을 마케팅하고, 이게 과연 피어 그룹이 있는 거냐, 성장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트리구즈로 계속 보는 게 주식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새로 업데이트 본 것은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엣지를 딱 넣어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래프 같은 것을 보고 수급을 보고 타이밍을 딱 보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목표 수익률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이 프로세스가 뭐 루틴하게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의 출발점은 이 기업이 무엇하는 회사인가, 뭘 만드는 회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써서 붙여놔야죠. 써서 붙여놓고 보고 또 보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 첫 번째는 항상 이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두 번째는 다트라는 www.dator.kr 들어가면 이 회사의 기업 분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주주부터 시작해서 전환사채는 발행돼 있는지, 언제 발행돼 있는지, 다음에 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는지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다 일일이 기억하고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기억 공부는 그렇게 하십니다. 공부는 제가 아날로그라고 그러죠. 주식 공부는 아날로그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식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한 거죠. 이런 어려운 장일수록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셔서 더 읽어보고 더 공부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자료 찾아보고 끊임없이 가거든요. 아셨습니까? 네. 동사는 MCU. 이 MCU라는 단어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가전제품에, 자동차에, 심지어는 뭐 로켓에 이 MCU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과거에는 싸구려 저가였는데 이건 고급 MCU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것을 시스템 on chip SoC, 이 SoC라는 단어를 또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CPU, GPU, MPU 이런 것들을 각각 기판에 하나하나씩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팩으로 딱 이렇게 작은 사각형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 규모도 줄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게 패키징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스템 온 칩인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종합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동사의 주력 제품인 MCU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200억 불, 22조로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한 개 이상 적용되는 핵심 전자부품. 심지어 우리 청소기, 로봇에도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자동차 이게 필수적이죠. 세계 MCU 시장 크게 가전과 자동차, 산업용 이 세 개로 구분된다는 거죠. 가전, 자동차, 산업용으로 구분되며 동사의 4분 전체 시장 20%를 차지하는 가전 MCU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교하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분명히 구별을 하셔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부 반도체가 MCU인데 가전 쪽에 쓰이는 MCU인지 자동차에 쓰이는 MCU인지 산업용에 쓰이는 MCU인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핵심은 가전에서 쓰이다가 지금 자동차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전보다는 자동차 시장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이 시장에 대해서 MCU 시장에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건 없는 시장 규모는 경쟁력이 있는 거냐, 현차나 글로벌 자동차와 관계는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트리 구조로 why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이 세분화돼서 커넥터티비티, AI 반도체 등 각 시장별로 기능적으로 추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더욱 정교하게 트리 구조로 계속 자동차 안에서도 어디 쓰고 어디 쓰고 로봇에도 어디 쓰고 이렇게 간다는 거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MCU 시장의 특성은 고객 및 응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소량 다품종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소량 다품종.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은 대형사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중국은 세계 가전 생산기지 입지를 강화하면서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렇게 팹리스로 설계하는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SMIC라든지 이러한 폴리실리콘 뭐 여러 하이실리콘, 폴리실리콘, 하이실리콘 이런 여러 회사들이 막 있어요. 이런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돼.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 글로벌 비메모리의 팹리스 회사를 보면 탑 20개 중에 중국이 거의 60%가 중국 애들 거예요. 얘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버브 반도체는 MC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생산하는 팹리스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해서 누구에게 위탁감을 맡기죠. 아마 이제 DB 하이텍 해주는 것 같은데 MCU는 가전, 전기 제품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으로 모든 전기, 전자 부품에 한 개 이상 적용되는 부품. 어버브 반도체 주력 매출은 가전 제품의 MCU 분입니다. 원래 금속 반도체죠. 옛날에 이제 망하고 없는 망하기보다는 합병이 됐죠. 하이닉스에 합병이 되는 금속 반도체 MCU 사업부 출신인 채원이라는 어부 반도체 대표이사가 설립을 했습니다. 가정용 MCU 설계 시장에 집중하고 있죠.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전 부분 매출은 51%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D를 위해서 모바일 솔루션, 리모컨, 파워 솔루션 등 저가에 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윈직스 등 국내 가전회사와 중국 샤오미, 레노버, 일본, 유럽, 미국 업체들. 이 삼성, LG 그 전 단계인 금성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실력과 능력은 확실히 증명을 해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도 동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내수는 58.9%, 수출이 40%를 이루고 반반 할팔풍이에요. 그렇죠? 네. 동사의 향후 투자 포인트 중에 핵심은 AI, IoT 발전 후 MCU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버반드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동사의 새 성장 능력은 M&A에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어버반드처럼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합병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지난해 3분기 말 어버브 반도체는 화인칩스, 다빈칩스, 오토실리콘, 관악 아날로그 테크놀로지, 스카이칩스 등 9개 회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IP를 연구하는 회사로 어버브 반도체와 협업관계를 맺고 있죠. 또 최근 어버브 반도체는 코스타 상장사 윈팩을 인수했습니다. 윈팩 기억하십시오. 후공정 업체인데
지난해 12월에 어버브 반도체는 기존 대주주인 TLI의 2인과 윈팩 주식 615만 3,849조, 약 14.34%를 주당 3,900원, 총 24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로 150억 원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총 390원을 투입해서 윈팩 지분 25.99%를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버브 반도체는 지난해 말 기준 현금을 504억 원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인수하는데 재무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윈팩을 인수를 했는데 윈팩이 어떤 회사이며 이 윈팩이 과연 어버브 반도체에게 플러스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걸 또 핵심 키포인트를 찾아봐야죠. 윈팩은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후공정 전문업체이죠. 어버브 반도체가 기존에 출자했던 회사들이 본업과 연계된 IP 개발사였다면, 팹리스 개발사였다면 윈팩은 새로운 영역의 회사로서 나름대로 붙일만하다. 뭐 꼭 연관이 높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어버브 반도체는 윈팩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외주를 진행할 수 있어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어버브 반도체의 과제는 윈팩과 실전 개선 및 거래처 다변화에 있다. 그렇죠? 윈팩은 SK 향으로 매출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SK의 반도체를 후공정체에서 테스트해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발주가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기준으로 윈팩은 6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전년도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아마 코비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못하면서 적자가 좀 누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비용은 좀 들어가고.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향후 어버브 반도체는 AI, IoT, 전기차 등 발전 이런 쪽이 계속 시장이 커지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엔 차량용에 급속한 충전 MCU를 출시해 자동차 시장이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차량용 급속 충전 장치에 MCU가 들어가는 거죠. 매력적인.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의할 게 이런 매력적인 것도 실제 까보면 매출이 거의 없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꿈으로 간다. 네. 현재 어버브 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선 충전 시스템 원칙 SoC 칩, 경량화 인공지능 관련 SoC 칩, 근접 센서 및 초음파 센서형 SoC 칩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네, 이 두 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름대로 M&A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력 포인트로 시장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동사의 실적을 보면 작년에 176억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올해는 176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90억, 여기가 130억 정도인데 한 180억? 한 180억 정도? 많이 나면 뭐 170억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200억 정도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오늘은 좀 시장에서 MCU 시장에서 강자인 가전제품에서 아까 말한 이제 전기 충전기라든지 또 다양한 AI, IoT 쪽으로 MCU가 핵심인데 이것으로 팹리스 기업으로 확장세를 하고 있고 또한 좋은 자회사 윈팩을 사고 있는 M&A도 확장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전 나름대로 플러스 한 20% 정도 수익을 본다면 사볼만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아침에 제가 시장 설명해주고 한세 실업하고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했습니다. 좀 작지만 인기는 없었지만 제가 보는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최종 결론은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서로 동업자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 정신 놓지 마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공부해라. 그래야 시간도 잘 가고 또 악재 속에서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하나 말해요. 저는 그날 딱 장이 끝나면 상승했던 종목 상위 30개만 봅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올라온 것들 위주로 보죠. 이게 왜 올랐지? 왜 올랐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매일 정리를 합니다. 하락으로 빠진 종목들은 시간 있을 때만 거의 안 보는데 주로 상승해서 계속 이걸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관심권이 놓고 보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장이 딱 끝나면 예, 우리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날 상승,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상승 종목들 쭉 나오면 이 중을 쭉 보고 이게 왜 올랐지 하다가 이 어디엄직에 속한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기록을 해놓고 뭐 PBR,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같은 매출 같은 거 한번 슬쩍 봐서 기록해놓고 계속 업데이트 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사이트가 쌓이는 거예요. 상승해서 종목을 찾아야지 하락해서 종목을 찾는 것은 바보 같아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종목 찾는 것을 쉽게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것들을 집중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연륜의 문제고 내공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로 상승장에서 그러나 상승된 종목 중에서 종목을 찾아라. 하락은 아예 쳐다보지 말고 아예 버려라. 둘 다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